이제는 신현수가 있던 국정원으로 갑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 있었다. 신현수는 나 그렇게 나쁘게는 안 보거든요. 네. 안 보는데 이번에 있어서는 정말 잘못한 게 맞은 것 같고 국정원이 지금 여야 국회의원들 불법 사찰 데이터베이스 DB까지 쌓아놨다는 거 아니에요. 까야 됩니다. 100% 까야 돼요. 네. 근데 이게 깔려면은 지금 현행법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지원 국정원장이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고.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건데 네. 개인한테 그걸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사찰 당했다고 하면 그걸 보여줄 수 있는데 그 개인정보를 남한테 공개 못하는 법 때문에 특별법 만들어라. 이번에 한해서 국가기관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 부분은 공개할 수 있다. 당연히 근데 거기에 이름은 지우고 하는 그런 식의 공개겠죠. 그거 할 수 있게 만들면 분명히 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입력돼 있는 자료 자체는 지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쌓여 있는 모든 데이터들은 영구 보존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삭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있는 걸 공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찰 사안에 대해서 원포인트 특별법을 하나 만들어서 그러니까 좀 역사의 본보기로 삼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흑역사 특별법 그거를 이제 박지원 장관이 요구를 했는데요. 박지원 원장. 네, 원장. 네. 근데 또 장관이었어? 공장? 원장이 요구를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정보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는 정보공개법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정보공개법에 따라 사실 이게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내면서부터 발단이 일어난 거잖아요. 국정원에서. 근데 여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선 이 정보공개법은 별도로 정보공개 청구를 따로 해줘야 되고요. 당사자가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4조에는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 이게 국정원이거든요. 에서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법을 적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게 되면은 제3자에 대한 정보는 동의 없이 줄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국정원에서 만약에 이것을 제출을 하게 된다라면 그 직원들이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 양쪽 모두 친다 하더라도 흑역사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서는 국정원 자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온 특별법 얘기다. 대법원에서 작년 11월 달에 이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판결이 나오면서 내놔라 내 파일 요거 이제 시민단체 등이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받아보고 있어요. 개인으로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 지임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데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선동하고 있다는데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게 이제 공교롭게도 박형준 같은 놈들이 실제로 그 공작의 핵심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박형준이 뭐 정치 선거용으로 지금 탄압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야, 4대강 관련 블랙리스트 비슷하게 막 해가지고 뭐 저쪽 시민단체는 어떻게 탄압하고 그리고 4대강 찬성하는 시민단체는 어떻게 막 협조를 구하고 하는 거를 보고받는 자리에 그냥 박형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짓거리를 했던 놈이 나중에 정무수석으로 또 영전하고 막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이명박 청와대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국정원 측에 보낸 문건에 보면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의 통치권을 보좌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가 필요한데 특히나 유력 인사들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민정수석실이 직접 하기에는 귀찮으니까 네가 해라. 네가 한다고 그러면 국세청, 뭐 경찰, 뭐 나머지 정보기관들 딱 동원해서 너희들한테 정보를 넘겨주면 너희들이 그걸 취합해서 차근차근 차곡차곡 정리해가지고 내가 질문을 했을 때 체계적으로 보고를 해라. 이런 지시 문건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민정수석실 하나만의 권한 가지고로 했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청와대라는 그 조직 전체가 서로 협력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문서가 발신되는 출구가 민정수석실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박형준 같은 사람이 나는 모른다 라고 말하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조국식으로 털어야죠. 그러면은 재밌는 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현주 누나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막 지금 근질근질할 텐데 그 재밌는 이야기까지 막 나올 요거를 거예요. 제가 바로 깨드릴게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4.7 보궐선거 용으로 민주당에서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고 박형준이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박형준이는 타임머신을 갖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얘네가 내 나라 내 파일이라는 시민단체 시민행동인데 거기에 우리 고 백규환 선생님도 계셨고요. 다 광노현 교육감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이게 2017년도에 정보공개 청구를 합니다. 광노현 교육감 등 몇 명이 나 사찰했잖아. 나 사찰한 정보 내놔. 이렇게 청구를 해요. 근데 17년도에 청구를 한 게 이제 거부가 됩니다. 비공개 결정이라고 하거든요. 거부가 되고 그에 대해서 소송을 들어가요. 1심 거치고 2심 거치고 3심까지 가서 나온 게 2020년 3년 만에 2020년 11월 달에 판결이 나옵니다. 대법원에서 공개해줘라. 근데 그 부분적으로 공개해줘라라는 판결이 나와요. 그 다음에 2020년 12월 기억하실 겁니다. 11월 달에 판결이 나오고 나서 12월 달에 우리 추미애 장관하고요. 경찰청장 그리고 박지원 원장이 권력기관 합동 브리핑했죠. 권력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박지원 원장이 얘기를 합니다. 판결에 따라서 그 사찰성 정보들을 공개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작년 11월에 판결 나오고 12월에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올해 1월 바로 다음 달 1월에 이 당사자들에게 공개가 실시됩니다. 공개가 실시되고 그리고 2월 바로 다음 달 요번에 이 당사자 광노현 교육감을 포함한 당사자들이 자기의 정보를 자발적으로 언론에 공개를 합니다. 이렇게 된 건데 이게 공작이라고 말을 하려고 한다면 2020년도에는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있을 것을 2017년도에 알고 있어야 되고요. 노스트라다무스를 만나가지고 광노현 교육감이 정보공개 청구와 소송을 들어갈 것인데 1심에서 안 끝내고 2심에서 안 끝내고 3심까지 갈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받아야 되고요. 이게 말이 이게 무슨 쇼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문제는 실제로 이런 게 있어요. 이명박은 다스, BBK 등으로만 감옥에 들어가 있지. 우리가 말하면 소위 사자방이라고 하는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는 수사도 못했습니다만 요거는 어떻게 하다 보니 이명박 때 불법 사찰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 심정 같으면은 이거 갖고도 또 재판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거 불법 행위잖아요. 국가기관을 이용해가지고 그 당시 18대 국회의원들입니다. 18대 국회의원 300명 모두를 사찰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근데 거기에는 그거랑 유사한 게 윤석열의 판사 사찰이에요. 자료 중에는 인터넷 검색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뒷조사해가지고 사생활 같은 것이 들어있는데 옛날에 박정희가 했던 수법이야 그게. 야당 정치인들 협박할 때 너 여자 있더라? 뇌물 받았더라? 이렇게 해서 컨트롤하는 수법이에요. 그 짓거리를 계속 했는데 국정원만 한 게 아니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동원됐던 곳들이 검찰, 그때 그 검찰은 정말 대통령 말 잘 들었던 검찰이에요. 경찰, 당연하지. 인력이. 정보과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다음에 국정원 말할 것도 없고요. 내가 봤을 땐 기무사 있습니다. 하나 더 국세청. 이게 총동원 돼가지고 정치 탄압하는데 쓰였다고 하면요. 이거를 우리 같은 민주 세력이 이거는 박근혜 국정농단보다 훨씬 더 높은 사안이에요. 맞아요. 국민을 권력기관 다 동원해가지고 사찰해. 특히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 국회의원만 한 게 아니잖아. 정치권 밖에서 자기들한테 이상한 소리야. 심지어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 추도하는 길거리에 행사 참여했다고 사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만 명일지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요거를 선거용으로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돼 있는 거라고. 맞아요. 그럼 최소한 박형준에 대해서는 박형준에 관련된 자료는 저는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책임을 졌고 어떤 이유로 그런 일을 했고 최소한 선거에 나가서 사법처리 받기 전이라도 선거에 나갔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사죄한다는 말 한마디는 해야 정상적인 거라고. 나중에 고발이 되더라도.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그 자료를 깐다면 그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도 까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치면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 때도 까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더 많을까요? 월등히 많을 경우는 두 번의 정부보다는 훨씬 많겠죠. 당연히 많을 건데 박형준이 부산 선거 판세 뒤집기 공작이라고 이야기를 한 데서 힌트가 나와요. 이거는 부산 선거 판세 뒤집을 만한 건이라는 거예요. 판세가 뒤집힐 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산 선거뿐만이 아니라 이건 나라가 뒤집힐 일인데 말씀하신 대로 국정농단보다 훨씬 더 큰 건이라서 크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박형준이 본인이 끌리는 게 없으면 이런 말을 왜 하겠습니까? 만약에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5분 동안 바지 벗고 보여드릴 테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를 못하고 공작이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그다음에 거예요. 이것도 하나 생각해야 되는데요. 노무현 김대중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정치 공작한다? 요거 하나. 그다음에 노무현 때도 김대중 때도 사찰했지 않냐? 요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물타기 들어가죠? 그럼 첫 번째 노무현 정부 때 언제 했느냐? 이명박 당선된 후 노무현 정부 상태에서 불법 사찰이 실제로 진행이 된 건 맞아요. 그런데 누구를 상대로 불법 사찰을 했죠? 노무현 대통령의 친인척에 대한 사찰을 한 거였어요. 그러면 노무현 정부 시기에서 사찰을 했다고 해서 이게 노무현 정부가 한 겁니까? 이명박 정부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는 태동하기 전부터 불법 사찰을 했던 거예요. 그것도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를 물고 늘어지면 안 돼요. 노무현 대통령은 피해자입니다. 두 번째, 김대중 정부 때 불법 사찰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하니? 그러면 박지원 원장 얘기한 대로 그 흑역사 특별법 같이 만들자. 그러네. 그럼 되잖아. 되겠네. 같이 까자고. 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져 있던 게 국정원이라는 이름을 만든 게 바로 김대중 대통령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안기부였어요. 그 전에는 중앙정보부였습니다. 그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명박 때,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는 검찰보다 위상급 기관이었어요. 국정원이 뒤에서 털면 되는데, 야, 검찰총장이 헌혜자가 있다더라? 박근혜 댓글 사건 수사하는 검찰총장 바로 바지 벗겨서 천하에 까발려준 건 국정원 아닙니까? 그런 시절에 이제 검찰이 국정원 같은 놈들이 뒤에 사찰해가지고 이 사람을 기소하거나 그러면은 법으로 확정시켜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수사한 거를 기소해가지고 유죄 확정시키고 이 악순환의 구조를 계속 만들었던 놈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민주화가 되면 가장 먼저 엉기는 게 민주 세력한테 엉깁니다. 그래서 이 사찰 문제는 이 권력기관들이 총동원되어 있는 검찰, 경찰, 국정원, 기무사, 국세청 거기 총 컨트롤 타워가 어디야? 청와대란 말이죠. 그 중에 한 놈이 박형준이었어요. 정무수석 보고받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답답하고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